자, 오늘은 상 2단원 인수분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수분해를 하는 방식들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수분해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먼저는 인수분해 공식을 먼저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인수분해 공식이 기본적으로 한 10개 정도 나와 있는데, 머리에 숙지를 하시고 그 방식들을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일단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공통인수를 찾아서 묶어주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걸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수분해 공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공통인수를 묶는 거에서부터 모두 다 출발했던 거긴 해요. 근데 맨날 원리대로 문제를 풀다면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공식을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원리 부분은 공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에서 원리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 문자가 포함된 식을 정리할 때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시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시키면 거기에 공통인수가 무엇인지 힌트가 들어있으니 그걸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를 정리하다 보면 그 문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인수분해 공식은 아니지만 치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으로 변형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치환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꼴로 전환한 다음에 문제를 푼다 라는 방식으로 그 다음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차수가 높은 식이거나 복잡한 식이 이제 한 문자에 관한 식이 등장했을 때 인수정리나 아니면 조리제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해결하는 건데요. 아직은 인수정리를 안 배웠으니까 조리제법을 사용을 해서 몇을 넣어서 0이 되는 값을 찾아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복 2차식. 여기 복 2차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복 2차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x의 4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런 것처럼 x제곱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중복이 돼서 들어가 있는 이런 식들을 우리가 보통 복 2차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 2차식의 경우에는 x제곱을 x로 치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방식이 있고, 하나 더 여기다가 더 추가를 하면 복 2차식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거고요. 자, 두 번째는 복 2차식의 경우에 뭐냐면 복 2차식을 정리하면 이런 식의 모양으로 정리가 가능할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정리해서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이런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라는 방식을 알려드릴 겁니다. 얘는 구체적인 문제에서 얘기를 들어갈 거고요. 복 2차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x제곱을 x로 치환해서 문제 푸는 거 아니다. 이렇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로 모양 전환을 시켜서 풀어야 될 문제들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좀 꼭 해주세요. 자, 인수분해 문제를 좀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많이 푸냐면 a에 관한 형태의 내림차순으로 모양을 정리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기에서 얘를 b 플러스 2, 1, 그 다음에 여기 1, 1 앞에 있는 개수들을 갖고 대각선으로 곱해서 얘가 만들어지면 되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쪽에다 마이너스 하나 붙이시면 되겠죠. 요거는 사실은 1a 1 곱하기 a 이런 식이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a 플러스 b 플러스 2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두 문자, 세 문자 연속으로 돼 있을 때 이렇게 만들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식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을 때는 차수가 낮은 거를 보라고 그랬는데 A는 2차식이에요. 제일 높은 게. B는 1차식이죠. 그래서 먼저 뭐로 좀 묶어보려고 하는 거냐면 B로 먼저 묶어보겠습니다. B로 묶어보면
A-1이라는 게 나와요. 요것이 공통인수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머지 A제곱 플러스 A-1을 보면 여기 있는 요 놈은 인수분해가 이제 A 플러스 2에다가 A-1로 이렇게 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공통 부분인 얘로 묶어서 앞으로 뽑아주시면 A-1, 그 다음에 요거하고 이게 남았으니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A 플러스 B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2차식, 3차식 이런 식의 모습들로만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원리적으로 보면 공통인수를 뽑아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XY에 관한 2차식이 등장을 했는데요. X차수, Y차수 모두 전부 다 2차식이라 얘네는 뭐 특별히 하나의 문자로 정리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일반적인 X로 내림차순 정리를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2X의 제곱 플러스 X를 좀 묶어보면 Y 플러스 5에 X가 되고 마이너스로 아예 묶어버릴게요. 3Y 제곱 플러스 5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놈을 인수분해를 시키면 3, 1, 그 다음에 2, 1,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이렇게 분해가 될 거예요. 3y 플러스 1, y 마이너스 2 이렇게 분해가 되고 여기서 2를 곱해가지고 요 가운데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다 2를 붙이고 여기다 2를 붙인 다음에 요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로 해서 대각선으로 곱해주시면 중간에 있는 요 값이 등장을 하겠죠. 됐죠? 자, 따라서 얘는 인수분해가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을 하고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로 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실제 내신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형태의 모양입니다. 뭐 중학교 때도 많이 다뤄봤을 형태의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x 플러스 1서부터 x 플러스 4까지 곱해지고 마이너스 24가 돼 있어요. 그럼 얘를 그냥 다 정리하면 4차식이 되는데 복잡해요. 정리하는 것도 다 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같은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것끼리 연결해서 곱을 좀 취해 줍니다. 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4를 먼저 곱할게요. 곱하면 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가 되고 x 플러스 2하고 x 플러스 3을 곱하면 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됩니다.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 있는 x 플러스 5x라는 부분이 공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a라고 이렇게 바꿔서 모양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a 플러스 4, a 플러스 6 공통적인 부분을 치환하자라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4 마이너스 24 해서 얘를 지워주시면 되고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자체로 a 플러스 10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얘는 따라서 a가 x제곱 플러스 5x였으니까 x제곱 플러스 5x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될 거예요. 자, 인수분해는 일단 그냥 모양이 인수분해 된 상태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거는 다 인수분해를 끝까지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여기 있는 모습은 x로 묶어주고 x 플러스 5 이 뒤에 있는 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정수 형태의 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0으로 그대로 놔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a세제곱 마이너스 ab제곱 마이너스 b제곱 c 플러스 a제곱 c를 인수분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방식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분해를 해서 가장 짧게 풀면 가장 좋은 풀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형태의 풀이법을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생각이 안 났을 때 이런 방식을 먼저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풀이법을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 대로 빨리 푸시면 가장 좋은 풀이가 되겠어요. 자,
4번 문제를 보면 문자가 3개가 섞여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 얘기했냐면 여러 문자가 섞여져 있을 때는 가장 차수가 낮은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시켜라. 여기서는 보시면 C가 가장 차수가 낮은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로 뭐 하라면 첫 번째 풀이를 하겠습니다. 문자를 묶어주시면 C로 묶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나머지 있는 애들의 공통 부분이 A니까 A로 묶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낮은 차수의 문자로 정리하는 이유는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했을 때 거기에 공통인수가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낮은 차수 문자로 묶어주면서 공통인수를 빨리 찾도록 하기 위한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공통인수니까 묶어주고 a 플러스 c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멈추지 마시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되는 끝까지 계속 인수분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 두 번째 줄까지 정리해서 쓰시면 감점이 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꼭 마지막까지 인수분해 되는 데까지 인수분해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왜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누냐. 자, 두 번째로 나눠볼게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3차식이 있어요. 아니면 3차식이 아니더라도 관계는 없어요. 3차식이 아니더라도 이 항이 몇 개가 있는 거냐면 항이 4개짜리가 있어요. 항이 4개짜리가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면 좀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좀 잘 할 수 있냐면 이 중에 2개씩 묶어봄으로써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어요. 4개짜리가. 따라서 4개짜리는 2개씩을 잘 묶음으로써 문제를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내림차순 정리가 잘 해결이 안 될 때는 지금처럼 2개씩 묶어서 앞에 거 묶어주시고 뒤에 거를 묶어주시면서 여기서 공통인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앞에 거랑 동일한 형태의 모습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개씩 나눠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아이디어로 기억해 주시라고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수분해 공식 보시면 꼭 맨 마지막에 x세제곱 y세제곱 z세제곱 마이너스 3xyz를 인수분해하는 공식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공식을 외워서 쓰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외우시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3개짜리 공식은 세제곱 나온 3개짜리 공식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도는 한 번 정도 알고 계셔야 조금 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문제가 등장했을 때 해결책을 찾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인수분해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해결해야 될 건 뭐냐면 이 3개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에서 이거를 풀어서 외워서 쓸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형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는 이걸 갖고 이제 3개짜리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의 모습을 먼저 따로 떼고 이렇게 먼저 따로 뗄 거예요. 그 다음에 z 세제곱 마이너스 3xyz를 앞에 거의 변화에 따라서 뭔가 맞춰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앞에 거를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얘랑 비슷한 모양을 한번 찾아보죠. 3xy x 플러스 y라고 변형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뒤에 z 세제곱 마이너스 3xy z로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이놈하고 이놈을 엮어줄 거고요.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xy가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 있죠. 이렇게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먼저 앞에 거를 2개를 연결하면 얘는 x 플러스 y 세제곱 z 세제곱인데 그냥 이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해주면 얘를 a 플러스 b에다가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이 되는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공식으로 지금 x 플러스 y 세제곱과 z 세제곱을 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a처럼 달아보시란 얘기죠. 그러면 x 플러스 y z를 한 번씩 쓰겠습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 한번 쓰고 그 안쪽에 x 플러스 y를 제곱하는 겁니다.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의 z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를 다룰 때는 실전에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다음에 뒤에 있는 마이너스 3xy를 공통으로 묶어주시면 앞에는 x 플러스 y고 뒤에는 z가 하나 남죠.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남게 되겠어요. 여기서 보시면 얘하고 얘가 공통이니까 얘를 앞으로 끄집어냅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뒤에 거를 전개를 시켜서 나머지를 다 써주시면 됩니다. x제곱 플러스 2xy y제곱 마이너스 xz 마이너스 yz z제곱 마이너스 3xy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이 뒤에 거를 정리하면서 간단한 모양이 등장을 하겠습니다. x제곱 2차서부터 먼저 좀 적어줄게요. z제곱 마이너스 요거랑 요걸 빼주니까 xy yz 좀 예쁘게 바꿔봅니다. zx 이런 식으로 모형 전환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공식을 외우시는 건 기본이고요. 이 방식을 사용해서 응용하는 문제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들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문제입니다. x 4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4라고 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x제곱과 얘는 x제곱의 제곱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식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 2차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복 2차식의 풀이는 기본적으로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이걸로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1번이 해결이 안 될 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 이 복 2차식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풀이, 첫 번째 풀이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x제곱을 x로 치환해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라지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인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더 이상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방식으로 치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뭘 생각하면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로 맞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맞추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x의 4제곱 그 다음에 상수 형태의 모양을 보시고 이 가운데를 요 두 개를 갖고 완전제곱식을 만드시면 되니까 얘는 가운데가 4x 제곱으로 돼야만 완전제곱식의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거를 마이너스 4x 제곱이냐 플러스 4x 제곱이냐 결정하는 방식은 이 뒤쪽에 마이너스의 어떤 이런 모양을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결정하시는 겁니다. 뒤쪽 부분에. 따라서 지금은 마이너스로 하면 더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뭘 해야 된다? 4x 제곱을 취하고 마이너스의 x의 제곱을 이런 식으로 완전제곱 형태의 모양을 취해주는 방법으로 모양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따라서 x의 제곱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서 x의 제곱을 이렇게 빼주시는 거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이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자,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여기에서 멈추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6번에 다뤘던 내용을 좀 더 확장시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보기차식을 문자가 한 문자가 아니라 이게 두 문자로 되어 있는 보기차식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x제곱을 a라고 하고 y제곱을 b라고 하면 모양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돼서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치환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냐면 x의 4제곱에서 뒤에 거 y의 4제곱을 먼저 쓰시고 가운데 부분을 완전 제곱이 나오도록 만드는데 플러스 2x제곱 y제곱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주면 뒤쪽에 x, y의 전체의 제곱 즉 x제곱 y제곱 형태의 몫을 빼면서 우리가 요 식의 값을 이렇게 모양 전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제곱한 다음에 xy를 제곱해서 뺐기 때문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이라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이런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여러 문자로 되어 있는 식의 인수분해를 하라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A, B, C가 순환형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차수는 어느 걸 잡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차수를 좀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일단 얘를 전개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A, B 제곱, A, C 제곱 플러스 B, C 제곱, B, A 제곱, C, A 제곱 마이너스 C, B 제곱 이렇게 돼 있고 뭐 내림차순 정리시킬 거니까 A제곱서부터 묶어주겠습니다. A제곱으로 묶으면 얘하고 얘가 되니까 뭐가 되냐면 C-B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사용하신 거는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A로 다시 한번 묶어볼게요. 자, 얘는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 뒤에 있는 거는 이제 BC로 묶어주시면 B 마이너스 C가 남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잠깐만요. BC로 묶으면 C-B죠. 여기가 C-B입니다. 앞에서 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림차수 정리를 시켰을 때 거기에 공통인수가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공통인수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모습을 약간 변화를 좀 줘서 이제 마이너스로 만들고 A에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C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C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모양 전환을 시켜주시면 인수분해를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공통인수 부분이 여기서 보면 C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얘를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C 마이너스 B로 묶고 나서 안쪽에 A제곱 마이너스 A에다가 C 플러스 B 그 다음 더하기 BC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 안쪽만 보면 얘는 A 그 다음에 A 이쪽에 BC 마이너스가 붙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얘는 C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C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수학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좀 예쁘게 모양을 변화를 줄 겁니다. A 마이너스 B B-C 이것의 보를 바꿨죠. 여기서도 C-A로 보로 바꿔줄 거예요. 마이너스로. 그러면 어차피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라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조금 특이한 형태의 문제 스타일을 좀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기존에 했던 기본 패턴의 문제라고 보기 좀 어렵긴 하지만 나중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스타일을 한번 봅시다. 얘는 뭐냐면 x 4제곱 1, 이 개수가 동일합니다.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4x에서 이렇게 개수가 동일해요. 뭐 가운데 x제곱이 하나 있으니까 이런데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 형태의 그러니까 대칭 형태의 식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보통 이렇게 세 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도 인수분해를 해주냐면 4차, 2차 상수 그 다음에 1차, 3차를 묶어가지고도 인수분해를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수분해가 잘 안됩니다. 뭐냐면 4차, 2차 상수 이 자체가 인수분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얘네들을 처리를 해야 되느냐, 좌우 대칭 형태의 식을 인수분해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냐. 먼저
좌우 대칭이 되는 차수로 앞으로 싹 묶어내 주시는 겁니다. 싹 앞으로 묶어냈어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마이너스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개수가 동일했던 애들끼리 보면 x제곱분의 1 얘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x 플러스 x분의 1이죠. 이때 x 플러스 x분의 1을 a로 두게 되면 2차식에 관한 인수분해 꼴을 모양을 잡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x의 제곱에다가 x제곱과 x제곱분의 1을 묶어서 x 플러스 x분의 1에 제곱을 하고 마이너스 1을 하고 다시 마이너스 4로 묶어서 x 플러스 x분의 1을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5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x제곱에 x 플러스 x분의 1을 제곱하고 빼기 4에다가 x 플러스 x분의 1이고요. 더하기 3이 되겠죠. 자, 얘를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나중에 보면 머릿속으로 이 정도는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가겠지만 지금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얘가 되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a-1하고 a-3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얘를 x제곱에다가 x 플러스 x분의 1에 마이너스 1하고 x 플러스 x분의 1에 마이너스 3으로 분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모양이 좀 안 예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주어진 식은 다항식 형태인데 여기 있는 건 분수식 형태라 여기 있는 x제곱을 하나씩 띄어서 얘한테 나눠줌으로써 계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계열로 모양 전환하는 겁니다. x를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여기다 x를 또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얘를 인수분해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조리제법이라는 방식을 배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3차, 2차가 아닌 3차 이상의 다항식이 등장했는데 인수분해 공식으로 잘 되질 않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실 거냐면 여기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0이 되는지를 찾아서 그 놈으로 우리가 조리제법을 시도를 할 거예요. 가장 쉬운 거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게요. 1을 넣어보면 1 빼기 2 빼기 5 더하기 6 해서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1을 넣어서 0이 된다는 거는 얘가 x-1이라는 걸 갖고 있으니까 1을 넣어서 0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찾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뭐 인수정리나 나머지 정리를 배우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텐데 여기 숫자에다 뭔가를 넣어서 0이 되는 걸 찾아낼 수 있다면 그놈이 여기 있는 이 3차식의 인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따라서 얘는 이 3차식의 개수를 여기다 씁니다. 조리제법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을 넣고 이게 0 되는 값인 얘를 넣어야죠. 1을 내리고 다시 곱해서 올리고 다시 곱해서 올려주시고 다시 더하고 다시 올려주시면 0이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3차식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x-1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데 뒤에 놈이 또 인수분해가 또 되는 거죠. 어떻게? x-1은 됐고 x-3 x 플러스 2로 분해가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좀 특별한 형태의 인수분해 꼴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뭐 일반적인 거를 한 번에 설명하기보다는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상황,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걸 모를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언급을 좀 하려고 문제를 좀 뽑아봤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1, x세제곱 마이너스 1, x5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 해라 라고 돼 있는데, 먼저 x제곱 마이너스 1이란 놈은 당연히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네요. 자, 여기는 안 나왔는데, 그러면 x 4차 마이너스 1은 어떻게 인수분해 될까? 얘는 이제 x의 제곱에 뭐예요? 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1이죠. 모양이 위에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이 뒤에 나와 있는 놈을 한번 정리를 해서 전개를 한번 좀 시켜 보겠습니다. 얘는 x 마이너스 1, x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아, 눈치가 좀 채셨나요? 자, x제곱 마이너스 1은 앞에 요거로 묶고 나면 뒤에가 x 플러스 1,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앞으로 묶고 나면 x제곱 x 플러스 1, x4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을 묶고 나면 세제곱 제곱 x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분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의 5제곱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될 것 같죠. x 마이너스 1에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렇게 하나씩 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뭐 이건 알겠어, 이렇게 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돼?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냐면, x고속 마이너스 1은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넣으면 몇이 돼요? 이 값이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조리제법을 하는 겁니다. 5차, 4차, 3차, 2차, 1차, 그 다음에 상수 이렇게 써놓고 1로 조리제법을 시킵니다. 1, 1, 1, 1, 1, 1, 1, 1, 1, 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결국 얘는 x-1을 표현하고요. 얘는 상수 1차, 2차, 3차, 4차니까 4차서부터 3차, 2차, 1차, 상수까지 이렇게 이제 분해가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확장만 시키도록 할 거예요. 얘를 뭐 공을 막 48개 뭐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쓸 건 아니니까 얘를 인수분해 해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는 x-1에 x의 48차, x의 47차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가서 x 플러스 1로 분해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여기에 나온 내용을 좀 일반화시켜서 일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뭐냐면 x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놈은 x 마이너스 1서부터 x의 함차수 줄어드는 거죠. n-1, x의 n-2 플러스 쭉 가서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어요. 이 뒷부분에 있는 거는 인수분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대체로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꼴이라 이 모습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x-1을 보시면 돼요. 자, 이거면 선생님은 xn승 마이너스 1이면 xn승 플러스 1은 되는 게 있나? 라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빼기 1이 아니라 더하기 1인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1. 얘는 인수분해 안 되네. 자,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 자, x 4제곱 플러스 1은 인수분해 안 되네. 자, 그럼 x의 5제곱 플러스 1은 뭔가 될 것 같긴 한데 요다음부터는 확신이 없죠. 어떻게 갈 거냐면 여기다가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5차, 4차, 3차, 2차, 1차 상수까지 하고 마이너스 1로 조리제법을 시켜볼게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여기는 그대로 1이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여기는 마이너스 1, 0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얘는 x 플러스 1에다가 4차는 양수고 3차는 음수고 2차는 양수고 1차는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히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여기에 추가로 하나를 더 추가를 시키면 x에 그럼 얘는 홀수 쳐들면 가능한 거네요. 2의 n 플러스 1 플러스 1로 되어 있는 놈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에다가 x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x의 2의 n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가서 나중에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이제 모형 표현이 된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된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갑자기 뜬금없는 문제가 나왔어요. 1 플러스 2 플러스 2제곱 플러스 계속해서 2의 48까지 더한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등장을 했네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전에 했던 내용과 관련이 있어 보여요. 자, 봅시다. 얘를 순서를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2에 48, 2에 47, 2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으면 이놈이 x에 48, x에 47, x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 간단히 만들려면 여기에다가 x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x에 49 마이너스 1 되는구나. 바로 앞에 문제에서 이런 형태로 이제 모양을 잡았었죠. 자, 그러니까 얘를 계산해서 얘를 간단히 만들려면 얘도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나중에 수원에 들어가면 배우게 되겠지만 지금은 그걸 안 배웠으니까 앞에서 배웠던 이 내용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다가 2-1이라는 걸 곱해주면 근데 우연히도 1이네?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고? 2의 49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는 필요 없던 거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간단하게 2의 49제곱 마이너스 1로 바뀌는구나.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하나 정도 모양을 좀 다시 바꿔봅시다. 자, 무슨 말이냐면 3의 48에서부터 그러면 3의 47 더해서 3 더하기 1이라는 값을 간단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다가 3-1을 했을 때 값이 뭐가 되냐면 3의 49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냥 무조건 그냥 3의 49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아니라 앞에 없던 놈을 만들었기 때문에 얘를 없애서 이렇게 나눠 주셔야지만 계산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값은 2분의 3의 49제곱 마이너스 1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다항식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A는 AG, B는 BG라고 표현되어 있을 때 여기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A하고 B는 서로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G라고 표현되어 있는 요 놈은 최대 공약수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서로서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느냐? 얘는 AB가 서로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A, B가 1차 이상의 공통인수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공통인수가 뭐 상수항 부분에서는 공통적인 게 있어도 관계는 없지만 1차 이상의 공통부분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은 상태를 A, B 두 식이 서로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공통인수를 갖고 있지 않은 그 나머지 부분, 이게 이 G가 이제 공통적인 부분을 다 모아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통 부분을 다 모아둔 요 놈을 최대 공약수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이때 우리가 G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대 공약수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뭐냐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놈을 만족시키는 건데, 어떻게 만드냐면 최대 공약수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서로 소인 애들 여기서 하나 뽑아주시면 요 놈이 최소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B를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나오냐면 A, B, G의 제곱이죠. 그러면 A, B, G가 뭐라고 했었냐면 L이니까 얘는 L하고 G를 곱한 거다라는 사실의 식을 사용을 합니다.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얘를 두 개의 식에서는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얘를 좀 더 늘려보겠습니다. A를 AG, B를 BG, C를 CG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당연히 A하고 B하고 C는 서로 소라고 얘기를 하고, G가 가장 공통적인 거 많이 모아둔 거 최대 공약수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L은 뭐가 되냐면 마찬가지로 최대 공약수를 묶어주고 그 나머지 부분 소로수가 되는 부분들을 A하고 B하고 C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A, B, C 해놓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이게 3개짜리의 최소 공배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A 동그라미 B라고 되어 있는 요 놈이 뭘 의미하느냐면 A, B의 최대 공약수를 의미한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A, B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다시 그놈하고 C하고의 최대 공약수를 또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해를 시켜놔야 돼요. 우리가 숫자에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면 소인수 분해를 하듯이 다항식에서도 인수분해를 시켜놓고 인수분해 되어 있는 것 중에 공통인 거 찾아내고 그걸 통해서 최소 공배수 찾아내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기 때문에 먼저 3개의 식을 인수분해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자, A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일단 B는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얘를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좀 2개씩 엮어서 인수분해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잘 안 되시면 조리제법으로도 가능한데 지금 식을 쓸 때 이 방식을 선생님이 좋아하다 보니까 2개씩 엮어서 인수분해하는 방식을 쓰겠습니다. x 세제곱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될 거고요. 자, 요 가운데 있는 2개는 2x로 묶어주면 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공통 부분이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얘로 모양을 뭉쳐주시면 x 플러스 1 앞으로 묶어줄게요. 나머지 걸 쓰시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입니다. 자, c도 아예 인수분해를 해놓도록 할게요. 자, c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죠. 선생님이 4개짜리를 인수분해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2개씩 끊거나 아니면 2개씩 엮거나 해가지고 인수분해하는 방식이 많이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C는 어떻게 풀 거냐면 앞에 거 2개 묶고 뒤에 거 2개 묶으면서 공통인수를 잡아낼 거예요. x의 세제곱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묶어주시면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1로 묶고 뒤에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1로 묶고 나면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인수분해 됐으니까 A랑 B에서 최대 공약수를 먼저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요거하고 요거네요. 두 식에서. 따라서 2개의 최대 공약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A 동그라미 B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식하고 C라는 식의 최대 공약수를 또 구할 텐데 뭐 그럼 어차피 요식하고 공통인 부분이 요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한 후에 가장 공통적으로 가장 큰 거 찾아주는 것이 최대 공약수를 찾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다 라는 사실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두 다항식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형태의 문제인데 앞에 있던 1번 문제하고 좀 차이점이 좀 나는 게 뭐냐면 얘네는 하나의 식은 인수분해가 되고 또 다른 식은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되게 되면 그 중에 제일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놈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풀면 되지만 얘처럼 하나는 인수분해가 되지만 또 하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이런 꼴일 경우에는 문제의 시작을 뭐부터 시작하시면 되냐면 먼저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을 다 인수분해해 놓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고 되어 있는 놈을 인수분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x는 1을 대입해 보면 요 값이 0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머지 정리 가서 좀 더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1을 대입해서 0이 됐기 때문에 얘를 조리제법을 하는 방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것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로 조리제법을 시키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6이고 0이 되겠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어떤 식으로 된 거냐면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니까 얘는 x 마이너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2라고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얘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라고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식하고 여기 나와 있는 2차, 그러니까 3차식하고 최대 공약수가 1차식일 때, 최대 공약수가 2차식일 때, 그러니까 x-를 인수로 가질 때, x-3 또는 x-1과 x-3을 한꺼번에 이거를 다 나눠서 일일이 하는 거는 너무 계산량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해볼 건 뭐냐면 공통인수, 최대 공약수가 아니라 인수로 공통인수로 첫 번째 x-1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걸 더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x-1을 공통인수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x-1이 공통인수라면 x-1에다가 뭔가를 곱한 놈이니까 여기다 1을 넣으면 0이 되겠죠. 그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1 더하기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6 이것이 0이 되겠죠. 그럼 얘는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5는 0이 돼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a 플러스 5 a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얘는 a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a는 3 또는 마이너스 5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 있는 x-3을 공통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3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니까 잘 안 보일 수 있겠네요. 자, 3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 더하기 9a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16이 0이죠. 얘는 9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27 이퀄 0이기 때문에 얘는 판별식이 0보다 무조건 작아요. 계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a 값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x 플러스 1을 공통인수로 갖게 되는 경우라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8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6이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4a 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이퀄 0이 돼서 4로 나눠주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이 되겠죠. 인수분해 하시면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가 0이 되기 때문에 이때 나타난 a 값은 a는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어요. 자,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좀 해볼 텐데, 그럼 한번 봅시다. A가 3일 경우는 여기도 3이 있죠? 그때는 뭐냐면 x-1도 공통인수로 갖고 x 플러스 2도 공통인수로 갖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을 묶어준 x-1과 x 플러스 2를 a는 3일 때 공통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가 2차식일 때 a 값이 이게 a는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5일 경우는 이거밖에 공통인수를 안 갖는 거죠. x-1을 공통인수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의 최대 공약수로 갖는 거죠. 따라서 이때의 a 값은 a는 마이너스 5 또는 요것도 이제 얘만 공통인수를 갖는 거니까 1차의 최대 공약수를 갖는 거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는 놈에서는 1차의 최대 공약수 a가 3일 때 이렇게 공통적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을 때는 2차의 최대 공약수를 갖는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어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세 개의 식의 최대 공약수가 1차식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세 개 중에 여기 한 개는 뭔가 비어 있네요. 잘 모르겠고 나머지 두 개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두 개의 식을 인수분해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얘의 경우는 x-3, x 플러스 2고요. 여기 있는 두 번째의 경우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걸 보면 x 플러스 2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1차식이라 했기 때문에 얘도 x 플러스 1을 하나를 갖고 나머지가 뭔가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x 플러스 1을 하나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0 되게 하는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식이 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얘는 8 마이너스 6 플러스 a가 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라고 값을 갖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의 최대 공약수가 1차식 또는 2차식일 때 각각 1차식일 때 a, b의 관계, 2차식일 때 a, b의 관계를 각각을 써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앞에서 했던 거에서 조금 더 나아간 형태의 문제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보시면 이 식도 완벽하게 숫자로 되어 있지 않죠.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다음에 두 번째 형태의 식도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식이에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두 식이 등장했을 때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알아볼 거냐라는 문제를 풀이를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의 관계성을 좀 사용을 할 텐데 여기 있는 요 놈을 우리가 A하고 G라고 표현을 하고 두 번째 있는 식을 B하고 G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원래는 그냥 스몰 a, 스몰 b를 쓰고 싶은데 여기서 이미 썼으니까 여기 라지 a, 라지 b 요 두 개가 뭐라고 생각을 할 거냐면 서로 소인 관계에 있고 여기 G 있는 요 놈을 최대 공약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어떤 식을 생각할 거냐면 그냥 두 식을 그냥 보면 인수분해가 안 되겠지만 이 두 식의 차수를 낮춰줌으로써 뭔가 인수분해할 거리를 만들 수 있느냐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뭐냐면 AG하고 BG 여기 있는 이 식과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 두 개를 빼봅니다. 빼보면 x제곱 날라가고 a-b에다가 x 플러스 b-a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요거를 다시 얘도 묶고 얘도 인수분해를 좀 해볼게요. 얘는 a-b의 g가 될 거고 얘는 스몰 a-b의 x-1이라고 식이 뭔가 1차식이 여기 등장을 하네요. 그쵸? 이 앞에 있는 거는 이건 상수입니다. 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에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걸 차수를 낮췄는데 여기서는 이제 서로 되어 있지만 몇 차일지 모르죠. 근데 최대 공약수가 될 수 있는 것이 다항식에서 요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x-1이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경우를 한번 문제를 풀 거예요. 1차의 최대 공약수를 갖는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는 결국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도 x-1을 갖고 있을 거고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도 x-1을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x-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둘 다 동일합니다.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다 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두 번째 걸 먼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보면 A랑 B랑 같아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식이 이거를 공유를 하지 못하게 싹 0이 되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럼 최대 공약수도 뭔지를 잘 몰라요. 이 상황에서 싹 지워지기 때문에. 그럼 A가 B가 되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식하고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라는 식이 동일한 식이 돼버리죠. 그럼 예식과 예식이 똑같은데 최대 공약수는 이 경우에는 몇 차식? 아, 얘는 2차식의 최대 공약수를 갖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됐죠? 따라서 답을 적을 때 1차식의 최대 공약수를 가질 때는 관계식이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런데 a랑 b랑 같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같으면 2차식의 최대 공약수를 갖기 때문에. 그러면 2차식의 최대 공약수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a랑 b랑 같아져야 되겠죠. 됐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차수가 약간 더 높아져 있습니다. 자,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과 x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의 최대 공약수가 1차식일 때 a, b의 값의 합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 이게 3차식인데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요것도 3차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둘 다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인수분해해서 뭐 대입해서 계산을 하겠는데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마찬가지 앞에서 배웠던 4번에서 배웠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얘를 AG 얘를 BG라고 표현을 한 다음에 얘네 둘을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빼보고 나면 지워질 거 지워지고 A-B의 X제곱 플러스 B-A의 X 그럼 얘는 인수분해를 A-B로 해주면 X에다가 X-1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되어 있는 최대 공약수가 이게 1차식이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G가 X를 최대 공약수로 갖는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이란 놈이 X에다가 뭔가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양쪽이 안 맞아요. 이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최대 공약수가 x-1인 1차식이 되는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경우는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 또는 옆에 있는 이 식이 x-1을 뭔가로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변에 x에다가 1을 대입을 시켜주시면 값이 a하고 b의 합의 값이 얼마인지가 나올 수 있겠죠.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a하고 b를 더한 놈이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옵니다. 자, 근데 한 가지를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세 번째 만약 a랑 b랑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첫 번째 식과 이 두 번째 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는 몇 차식? 3차식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 a랑 b랑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여기서는 a 플러스 b 값만 구했으니까 이거지만 실제로 얘는 a랑 b랑 같지 않은 상태에서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가 돼야 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두 식의 최대 공약수가 1차식일 때 a 값을 구하라라는 문제인데요. 일단 보시면 두 식 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다라는 것들을 일단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두 식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 식을 이렇게 AG, 얘를 BG 이렇게 표현하고 G를 최대 공약수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 놓고 얘를 두 개를 한 번을 빼보겠습니다. 두 식을 뺐습니다. 빼주면 X의 세제곱 2차식이 이거니까 빼주면 2X의 제곱 그 다음 5x는 지우고 a도 지우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식을 뺐더니 두 식을 빼보니까 거기서 인수분해가 되고 최대 공약수가 될 후보 값들이 뭔가 나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 하려고 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니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니까 인수분해를 하려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조리제법을 좀 해보면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차, 2차, 1차 상수 써놓고 마이너스 1로 조리제법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놈이 x 플러스 1하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강제로는 얘도 인수분해가 되긴 하지만 일단은 정수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니까 여기서 최대 공약수가 1차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요 얘기죠. x 플러스 1, g를 x 플러스 1로 생각해라. 요것을 최대 공약수로 봐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a가 x 플러스 1에다가 뭔가 어떤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a 플러스 1이 다시 x 플러스 1 최대 공약수에다가 뭔가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식에다가 x는 이건 0되게 하는 x 플러스 1을 0되게 하는 마이너스 1을 넣는다 그러면 그때의 a 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차식이 최대 공약수였을 때의 a 값이다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값을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5 플러스 a가 0이겠죠. 따라서 a 값이 얼마냐면 3이 되겠습니다. 뭐 확인차 넣어도 되지만 안 넣어도 관계는 없어요. 자, 얘는 넣어주시면 1 마이너스 5 플러스 a 플러스 1이 0이니까 따라서 a 값이 3이죠. 뭐 공통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구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a 값은 3이 되겠습니다.